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달리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침묵이 때로는 어떤 폭풍보다 더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사연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거친 말들이 난무했던 집 안의 차가운 벽이 어떻게 다시 따뜻한 숨결로 채워졌는지, 힘겹게 살아가는 평범한 한 가족의 아픔과 치유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가볍게 흔들던 밤이었다. 서울의 외곽 지역, 지은 지 30년이 훌쩍 넘어 외벽에 균열이 생긴 작은 빌라 3층에 사는 민수는 여는 알처럼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다. 그의 두꺼운 어깨 위에는 이미 하루의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올해 46살인 민수는 중소기업 물류센터에서 10년 넘게 일해오며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움직여야 했다. 서늘한 공기 속에 쌓인 긴 하루의 무게를 벗기엔 짧은 휴식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다. 아내 미영은 올해 44이다. 결혼 전에는 명랑하고 부침성이 좋아 백화점 의류 판매직으로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결혼 후, 특히 아들 태훈이 태어난 뒤 미영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 매달렸다. 처음 몇 년은 행복했다. 하지만 민수의 월급만으로는 아파트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아파트를 팔고 지금의 낡은 빌라로 이사 온 뒤로 미영의 마음은 조금씩 차갑게 식어갔다. 꿈꿨던 가정과 멀어져 버린 현실이 그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좌절로 다가왔다. 아들 태우는 이제 막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민수와 미영은 태우만큼은 남들처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고, 민수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지만 경제적 형편은 늘 여의치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미영의 언어가 점차 거칠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가시처럼 날카로워졌고 말끝마다 욕설이 붙는 경우가 잦아졌다. 민수는 현관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늘 긴장했다. 오늘도 아내의 목소리가 가시처럼 날아올지 아니면 다행히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지 매번 숨을 참았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어김없이 깨졌다. 아유,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야 들어와? 월급이 제대로 나오길 해. 뭐 좋은 꼴 보자고 이러고 사나 몰라.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서부터 현관까지 날아와 꽂혔다. 민수는 지친 몸으로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오늘 물량이 많아서 좀 늦었어. 저녁 먹었어? 먹긴 뭘 먹어. 내가 돈이나 제대로 벌어오면 내가 이러고 살겠어. 냉장고 텅텅 빈 거 봐. 이것도 집이라고. 미영은 말끝을 흐리며 비아냥거렸다.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은 정말 텅 비어 있었다. 그 흔한 계란 하나 없이 시들어가는 파 몇 줄기가 초라하게 누워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태훈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다. 태훈은 엄마와 아빠의 싸움을 이미 여러 번 겪었고 이제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고 이어폰을 끼운 채 냉장고에서 물병만 꺼내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태훈의 무표정한 얼굴을 본 민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수는 아내의 비난을 참아낼 수 있었지만 아들의 그런 무표정과 무관심은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날 밤 민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침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미영이 이미 문을 잠그고 있었다. 이제는 미영의 말뿐 아니라 침묵과 무관심도 그를 깊게 상처내고 있었다. 민수는 답답한 가슴을 손으로 꾹 눌러보았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민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은 이제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수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미영 역시 침대 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친 말을 쏟아내며 속은 후련한 것 같았지만 그 후련함은 잠시뿐이고 이내 불안감과 공허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녀 역시 알지 못했다. 미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던지는 독한 말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한 번 튀어나온 말은 칼날처럼 되돌릴 수 없었고 결국 민수와의 대화는 점점 끊겨갔다. 이렇게 부부는 서서히 말문을 닫고 각자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렸다. 한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존재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관계로 변해 있었다.
민수와 미영의 관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의 아들 태훈만이 두 사람 사이에 남겨진 침묵의 깊은 골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빌라 벽을 스치고 지나가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가족의 운명을 암시라도 하듯 민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민수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어떻게 해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민수는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마음만 방황했다. 그날 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도저히 잠을 청하지 못했다. 어느새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창밖에선 자동차 바퀴가 비에 젖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민수는 피곤함이 쌓인 눈으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내 미영의 날카로운 말투가 귓가를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다. 처음엔 서로 사랑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다. 누구보다 아끼고 위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꿈꾸던 날들이었다. 그토록 다정하던 미영의 목소리가 언제부터 날카롭게 변했는지 그 이유를 민수는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민수가 회사 일을 시작한 초기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다. 비록 수입이 많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절약하고 힘을 합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 하자 현실은 더욱 가혹하게 그들을 압박했다. 아파트 대출금, 아이의 교육비,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까지 빠듯한 생활이 지속되자 미영의 불만과 짜증은 서서히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새벽 5시, 민수는 도저히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지만 차가운 물병과 며칠 전에 먹다 남은 밑반찬만이 눈에 들어왔다. 물 한 컵을 마신 민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다 화장실 문 앞에서 미영과 마주쳤다. 미영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표정이 좋지 않았다. 어디 가게? 어디 가긴. 출근해야지. 민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미영의 얼굴엔 또다시 짜증이 섞인 냉소가 번졌다. 출근해서 돈은 제대로 벌어오나 몰라. 맨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왜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지. 미영의 말에 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차라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게 나았을까. 그 냉담한 목소리에 민수는 대꾸도 못하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미영의 마지막 말이 날카롭게 등을 찔렀다. 돈 좀 벌어다 줘. 나도 좀 사람답게 살자고. 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었다. 이미 이런 말들에 익숙해진 듯. 그의 심장은 무덤덤한 것 같으면서도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 아려왔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회사로 가는 길. 민수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한편 미영은 민수가 출근한 뒤 집에 혼자 남아 아침 식탁 앞에 앉았다. 미영의 마음도 결코 편치 않았다. 처음엔 그냥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툭 던졌던 말들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독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민수에게 모진 말을 하고 나면 순간의 통쾌함 대신 죄책감과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그것마저 습관처럼 굳어졌다. 때로는 자신이 던진 독한 말들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미영은 차가워진 자신의 모습이 두렵기까지 했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왜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 그날 오후 아들 태훈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태훈의 표정이 어둡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우려의 전화였다. 미영은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 자신의 거친 말과 분노가 아이에게 영향을 준 건 아닌지. 그녀의 마음도 복잡해졌다. 그날 밤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영은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오늘 태훈이 담임한테 전화 왔었어. 민수는 놀라서 미영을 바라봤다. 태훈이가 왜? 학교에서 표정이 많이 안 좋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지 못한대.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데 미영의 말끝이 흐려졌다. 민수의 가슴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순간적으로 민수는 자신의 무능함과 아내의 독설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속에서 밀려오는 아픔과 슬픔을 참으며 미영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민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미영은 그 말이 또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느껴졌다. 달라지긴 뭘 달라져. 그냥 당신이나 좀 제대로 해봐. 미영은 습관처럼 독서를 뱉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수는 다시 한번 아내와의 대화가 벽에 부딪혔다는 생각에 좌절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민수는 거실에서 또다시 혼자 밤을 보내야 했다. 태우는 방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척했지만 부모님의 대화를 전부 듣고 있었다. 마음속이 복잡했다. 태훈 역시 이런 싸움이 지겨웠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하는 원망이 아이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날 밤은 세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 길고 깊은 밤이었다. 각자의 방에서 누구 하나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가슴 속에 쌓인 상처를 하나씩 꺼내 보았다. 이대로라면 결국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만 남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조금씩 이들의 가슴을 잠식하고 있었다. 태훈의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가 있은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오는 상자들을 무의식적으로 옮기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아내와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상자의 무게보다 더 무겁고 견디기 힘든 것은 집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아내의 비난과 침묵이었다. 민수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한편 미영은 학교에서 받은 전화를 계기로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졌다. 친구들에게 몇 번 하소연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그녀에게 따끔한 충고로 들려왔다. 미영아, 너 그렇게 독하게 말하면 민수가 힘들어. 그러다 큰일 난다. 라는 친구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 하지만 미영은 그런 말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처음엔 나만 나쁜 사람이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이 정말로 잘못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거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미영이 거실 바닥에 앉아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다가갔지만 미영은 민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닦으며 거칠게 밀어냈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영은 대답 대신 다시 독한 말을 내뱉었다. 내가 왜 이러겠어? 다 너 때문이잖아. 내가 너랑 결혼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무능해서, 내가 제대로 못 벌어와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미영의 날카로운 비난은 다시 한번 가슴을 도려냈다. 그는 조용히 거실을 떠나 베란다로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퍼져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속은 어둡기만 했다.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엔 별 하나 없었고 칠흑 같은 어둠만 깊이 내려앉아 있었다. 미영은 민수가 베란다로 나간 뒤 소파 위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사실 그녀는 진심으로 민수를 탓하려던 게 아니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생활고와 걱정, 불안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미영의 머릿속을 스친 건 또 아들 태훈이었다. 태훈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들어할지 상상하자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날 밤 이후 민수와 미영은 서로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 식사도 각자 알아서 챙겼고 필요한 대화조차 문자 메시지로만 주고받았다. 민수는 집에 들어오면 곧장 소파에 누워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미영은 안방 문을 잠그고 홀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아들 태우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학교에서도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이대로는 가족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민수의 가슴을 짓눌렀다. 민수는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편의점 앞에서 김밥 하나를 사들고 나와 담배를 피우는 동료 옆에 앉았다. 동료는 평소 말이 많지 않던 민수가 표정이 심각해지자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형님.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민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얼버무렸지만 동료는 계속 물었다. 집에 무슨 문제 있어요? 고민 있으면 얘기해봐요. 혼자 삭히다가는 병됩니다. 동료의 진지한 말에 민수는
결국 참았던 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갈등, 반복되는 독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까지. 동료는 말없이 민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도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근데 형님도 분명 힘들겠지만 형수님은 또 형수님대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실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얘기라도 해보시지. 이러다 더 큰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동료의 말은 민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사실 민수도 알고 있었다. 자신만큼이나 미영 역시 힘들고 아팠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쌓일 대로 쌓인 상처와 말들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고민 끝에 미영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막상 집에 들어서자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가 민수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수는 조용히 안방 문을 두드렸다. 오랜만에 미영과 마주 앉아 진심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지만 미영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민수는 닫힌 문 앞에서 속으로 수없이 말을 골랐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등을 돌려 거실 소파로 돌아와 누웠다. 가슴 속에서 밀려오는 서글픔과 무력감에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밤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민수와 미영, 그리고 아들 태우는 각자의 방에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이 가족의 갈등은 더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며칠 뒤 미영은 오랜만에 집 근처에 사는 친정 언니 수연과 점심 약속을 잡았다. 친정 언니는 미영보다 2살 많았지만 어릴 때부터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미영은 수연 앞에서만큼은 늘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히 꺼낼 수 있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2사람은 처음엔 가벼운 안부를 나누다가 금세 미영의 고민을 주제로 넘어갔다. 미영은 친정 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아왔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언니 앞에서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속내를 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언니, 나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자꾸 민수한테 심한 말을 하게 돼. 나도 내가 무서워. 미영의 고백에 수연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미영아, 너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민수 씨도 정말 많이 힘들 거야. 내 말 한마디에 민수 씨 가슴은 얼마나 아플지 생각해봤어? 수연의 부드러운 충고에 미영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사실 알고 있었다. 민수가 겉으론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듯했지만 그 내면은 누구보다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미영은 지난 몇 년간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말을 내뱉었는지 돌아보았다. 그러자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나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 그냥 살림이 너무 빠듯하고 힘드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그게 나도 모르게 독설로 바뀌었나 봐. 이젠 통제가 안 돼.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연은 그런 미영을 가만히 바라보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미영아, 지금이라도 민수 씨한테 가서 내 마음을 솔직히 털어놔. 사람 마음이 다 그래. 내가 상처 준 사람이지만 결국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도 너밖에 없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해. 미영은 언니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용기가 마음속에서 싹 트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예전과는 달리 새로운 결심이 가득했다. 한편 민수는 회사에서 동료와의 대화 이후 집에서조차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민수는 아내와 대화를 시도하려던 날 문전박대를 당한 뒤로 마음의 문을 더욱 단단히 닫아버렸다. 집에서 마주쳐도 서로의 눈길조차 피하며 지나칠 뿐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아들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저녁, 민수는 퇴근 후 집 근처 공원을 걷다가 우연히 아들 태훈과 마주쳤다. 태훈은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었다. 민수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태훈아, 여기서 뭐해? 태훈은 놀란 듯 이어폰을 빼고 민수를 올려다보았다. 아, 아빠 그냥 음악 듣고 있었어요. 민수는 태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2사람은 처음엔 아무 말 없이 공원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민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태훈아, 엄마랑 아빠 때문에 너 많이 힘들지?
태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태훈이 어렵게 말했다. 아빠, 엄마랑 싸우지 말아요. 난 그것만 바래요. 그것만 아니면 난 괜찮아요. 태훈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수는 태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래. 아빠가 더 잘할게. 미안하다. 그날 저녁 민수는 오랜만에 태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미영이 조용히 서 있었다. 미영은 둘을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나 간단하게 반찬 만들어놨어. 민수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세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지만 미영이 먼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민수야, 그동안 내가 많이 심했지. 미안해. 미영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민수는 순간 멍해졌다. 미영의 얼굴에 비친 진심, 어린 후회가 그에게는 더없이 낯설고도 반가웠다. 민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답했다. 아니야. 나도 너 힘든 걸 너무 몰랐어. 둘의 대화를 들으며 태우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부모님이 서로 진심을 주고받는 모습을 본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였다. 그 순간 태훈의 마음속에도 조심스러운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민수와 미영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 긴 대화를 나눴다. 오랜 침묵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미영은 자신의 말들이 민수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고백했고, 민수는 자신의 무능함이 얼마나 아내를 힘들게 했는지 미안해했다. 우리 이제라도 조금씩 바뀌어 보자. 나도 내 말을 더 들어줄게. 민수의 이 말에 미영은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비로소 두 사람 사이의 얼음장 같은 냉기가 녹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민수와 미영은 조금씩 달라졌다.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나눈 그날 밤의 대화는 관계 회복의 작은 시작이었다. 물론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감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녹아내리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서기 시작했다는 점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며칠 뒤 아침, 미영은 민수가 출근하기 전 도시락을 싸서 현관 앞에 놓아두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지만 언니의 충고와 남편과 나눴던 대화 이후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작은 용기가 생겼던 것이다. 민수는 현관에서 도시락을 발견하곤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도시락 위에는 작은 메모까지 붙어 있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해. 미안하고 고마워. 민수는 회사에 가는 내내 그 메모를 마음속에 간직했다. 하루 종일 작업이 힘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생긴 따스한 온기가 그를 위로해 주었다. 도시락통을 여는 순간 미영이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보면서 민수는 목이 메었다. 지난 몇 년간 미영의 독한 말에 깊이 패였던 상처들이 이 작은 도시락 하나로 금세 아물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수를 보며 미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미영의 말투는 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 날카롭게 세워졌던 가시 같은 말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민수는 편안한 얼굴로 말했다. 응. 오늘 일이 좀 빨리 끝나서. 저녁 먹었어?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어색한 분위기보다는 부드러운 침묵이 더 많았지만 그 침묵 속엔 편안함이 있었다. 어느 순간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내가 너 힘든 걸 많이 몰랐어. 미안하다. 미영아. 미영은 민수의 말에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나도 내가 너무 심했어.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하고 막말만 했어. 나도 정말 미안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속 깊이 쌓아둔 감정을 조금씩 꺼내 놓으며 서로를 더 이해하기 시작했다. 미영은 자신이 독서를 쏟아냈던 이유가 진짜로 남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견디기 힘든 불안과 우울 때문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고백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나도 모르게 폭발한 거였어.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당신한테 막 쏟아낸 거야. 미영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깊게 공감했다. 자신도 늘 미영의 불안과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경제적으로만 해결하려 했다는 생각에 깊은 반성을 느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안방 문을 잠그고 서로를 외면했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웠다. 그동안 이렇게만 대화를 했더라면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도 들었다. 며칠 뒤 주말, 민수는 미영과 아들 태훈을 데리고 근교로 나들이를 떠났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 외출이었다. 민수는 이 작은 여행을 통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근교의 한적한 공원에 도착한 세 사람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태훈이 가볍게 축구공을 들고 멀리서 혼자 노는 동안 민수와 미영은 나란히 앉아 따스한 봄볕 아래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는 거. 민수가 나직이 말했다. 미영도 가벼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앞으로 더 자주 이렇게 하자. 저 멀리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던 태훈도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다가왔다. 세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고 공원 주위를 산책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다. 태훈은 부모님이 서로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도 점차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가족은 오랜만에 한 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 사소하지만 따뜻한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거실에는 이전의 싸늘한 분위기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미영은 자신이 민수에게 했던 독설들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민수 역시 앞으로는 미영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아내를 더 보듬어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더 자주 마주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지난 몇 년간 차갑게 얼어붙었던 관계가 이렇게 다시 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미영과 민수 모두 놀라워했다. 물론 아직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다. 여전히 서로가 조심스럽고 어색할 때도 있었지만 최소한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출발점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 가족에게는 큰 변화였다. 민수와 미영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던 어느 날, 민수의 회사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민수가 맡고 있던 업무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회사가 물류부서의 팀장으로 승진을 제안한 것이다. 사실 민수는 지난 몇 년 동안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회사 일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 업무 평가에서 번번이 밀리곤 했었다. 그런데 최근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회사에서도 다시금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소식을 미영에게 알렸다. 미영은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진짜야? 당신이 팀장이 됐다고? 응. 오늘 사장님이 직접 부르셔서 말씀하셨어. 앞으로 급여도 조금 오르고 생활도 좀 더 나아질 거야. 미영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동안 민수를 괴롭혔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였고 그 문제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독한 말을 쏟아냈던 것이었다. 그런데 민수가 이렇게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미영은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도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당신한테 잘할게. 미영의 말에 민수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번졌다. 그동안의 긴 시간 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상처와 응어리가 이제야 풀리는 느낌이었다.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뒤 집안 분위기는 급속도로 회복되었다. 특히 태우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다. 태우는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레 아빠가 회사에서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전했고 학교에서도 훨씬 밝아진 모습으로 생활했다. 한편 미영은 민수의 승진을 계기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얼마 전 미영의 사정을 들었던 친정 언니 수연은 다시 미영과 만났을 때 미영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영아, 너 요즘 얼굴 너무 좋아졌어. 민수 씨랑 많이 좋아진 거야? 미영은 언니의 질문에 밝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민수한테 독설을 퍼붓던 건 사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랬던 거였어. 민수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이제는 진짜로 서로의 마음을 잘 알게 됐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려고. 수연은 미영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정말 다행이다. 너희가 그렇게 좋아졌다니. 나도 마음이 놓인다. 앞으로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더 행복하게 살아.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자신 때문에 민수와 아들 태훈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몇 주 후, 민수는 팀장이 된 기념으로 회사에서 작은 회식을 마련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아내 미영을 초대했다. 미영은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부탁에 참석을 결심했다. 회식 자리에서 민수는 팀원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솔직히 제가 지난 몇 년간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회사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이해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팀원들은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냈다. 미영은 민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순간 미영은 자신이 과거에 민수에게 했던 독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은 민수의 팔짱을 끼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오늘 사람들 앞에서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멋지더라. 그동안 내가 당신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민수는 미영의 말에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나도 너 덕분에 오늘처럼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우리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다. 민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삶의 가장 큰 어려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태훈 역시 부모님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부모님의 모습은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렇게 세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점점 더 단단히 결속되었다. 지난날 서로에게 가했던 아픔들은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민수의 승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반전은 이들에게 더없이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 가족은 다시 한번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민수의 승진과 함께 찾아온 작은 안정감 덕분에 민수와 미영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한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전처럼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삶이 윤택해진 것도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행복했다. 미영은 다시는 지난날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실천했다. 민수가 퇴근할 때면 문자를 보내 먼저 수고했다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때로는 전화로 다정한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민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민수 역시 이런 미영의 변화에 맞춰 가끔 작은 꽃다발이나 미영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주말 저녁, 세 가족은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다. 거실 불을 끄고 팝콘과 음료수를 준비해 소파 위에 나란히 앉았다. 영화 속에서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화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영화가 끝나고 미영이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본 민수가 살며시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야? 영화가 슬펐어? 미영은 민수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니, 그냥 우리 생각이 나서 그래.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영화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서. 민수도 그 말에 공감하며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우는 조용히 소파 옆에서 웃고 있었다. 태우는 예전처럼 방에 틀어박히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태우는 부모님이 서로를 배려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며칠 뒤, 미영은 친정 언니 수연을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최근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미영은 밝고 편안한 얼굴로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덕분에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민수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매일 다짐하고 있어. 수연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너희 가족이 행복해졌으니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더 행복하게 살아. 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민수의 회사 생활도 점점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팀장으로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해내자 회사의 신뢰도 더 쌓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차츰 해소되기 시작했다.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가족을 떠올렸다. 가족이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민수와 미영은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근교의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태우는 학원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프에 참가하기로 했고 오랜만에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펜션의 작은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영은 민수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많이 변할 수 있었어.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그 독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살았을 거야. 정말 고마워. 민수는 미영의 말을 듣고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나도 내가 노력해준 덕분에 다시 희망을 찾았어. 우리 앞으로도 서로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자. 펜션에서 보낸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금 서로의 소중함을 깊이 느꼈다. 한때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았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삶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아마도 이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날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두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로도 민수와 미영은 서로의 마음을 더 자주 표현했다. 둘은 매일 아침 식탁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태우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자랐다. 가족의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행복이었다. 이제 민수와 미영은 확신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거에 서로에게 준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민수와 미영, 그리고 태웅 가족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서로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것이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잡고 밝은 내일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서로를 멀어지게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어떤 갈등도 결국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가족에게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사연부스였습니다.